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오늘은 2020년 경제전망과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와 부동산은 바늘과 실처럼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투기적 수요 등 경제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을지 나쁠지를 전망하는 것이 그 한 해의 시장 전망에 있어서 꼭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경제 전망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은행 2019년 11월 29일 2020년 경제 전망 발표 자료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2020년 경제 전망인데, 왜 제일 먼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서 국내 경제와 무관하게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IMF, OECD 그리고 글로벌 인사이트 6개의 투자은행 평균에서 4가지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2019년도 3.0에서 2020년도 3.4로 세계 경제는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OECD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똑같다. 6개 투자은행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세계 금융정보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측정보 전문 기관입니다. 주요 경제 발표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한 곳이 두 군데, 올해와 내년 같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 두 군데. 그러면 결론은 올해보다 나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요 신흥국 성장률 전망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경제 성장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한국 경제도 성장을 합니다. 아세안 5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입니다. IMF 보니까요, 좋아집니다. 인도 좋아집니다. 브라질 좋아집니다. 러시아 좋아집니다. OECD에서 보니까요, 인도 좋아집니다. 브라질 좋아집니다. 러시아 좋아집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보시니까 아세안 좋아지고, 인도 좋아지고, 브라질 좋아지고, 러시아 좋아진다. 주요 신흥국 경제 성장률 수치가 19년보다 2020년 전부 다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내년도 경제 성장이 플러스, 즉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는 전망입니다. 주요 전망 전제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요 선진국 경제 전망입니다. 방금 앞에서 봤던 화면은 신흥국의 전망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선진국입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에 해당하는 선진국들이 2020년도 경제 전망 예측으로 한국 경제를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2018년, 19년, 2020년, 2021년입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잠재 성장률 수준 프로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유로 지역입니다. 유로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독일의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향후 영국이나 동유럽의 신흥국들이 수입 수요가 회복되고 제조업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게 되면 완만하게 성장률 수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경제 성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정대로 수출, 소비, 투자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했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프로때 이하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대전제가 있었는데 드디어 내년도 2020년에는
성장률 6%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요 교역국 중에 하나인데 중국 내수가 부진해서 한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수치를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다음해가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석유 수요 회복과 함께 가격이 상승하여야 하나 당분간 공급 초과에 따른 재고 누정으로 완만한 약세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 가격입니다. 2020년도에는 59달러, 2021년도에는 60달러. 원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재고 누적 그리고 공급 초과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2020년은 성장을 위한 중요 요소인 유가 안정으로 세계 경제는 2019년보다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는 2018년도 2.0대 GDP 성장을 보였고요. 올해 2019년도에는 2.0%를 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 내년은 2.3, 2021년도에는 2.4, 어쨌든 상승했다가 바닥을 찍고 서서히 다시 회복하는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 소비 부분을 보니까요. 2019년도 1.9였는데 2020년도 2.1, 2021년도 2.3. 정부의 이전 지출 확대 등 사회 안정망 강화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시켜주면서 점차 소비를 개선되어서 민간 소비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마이너스입니다. 2018년도 마이너스, 2019년 마이너스, 2020년 21년은 회복되는 걸로 나옵니다. IT 부분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설비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주거용 건물은 최근 선행지표 부진을 감안할 때 2021년까지 공사 물량 축소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SOC 투자 확대, 도시재생사업 착수 본격 가동으로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된 곳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시장별로 상승할 것이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상품 수출입니다. IT 부분의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BIT 부분은 수출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도보다 2021년 점차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설비 투자와 수출 그리고 민간 소비 부분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GDP 전망과 내수 수출의 기여도, GDP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고 하락할 수 있는 하락 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망은 이렇게 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상승 요인이 발생하거나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전망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정부의 확장적 경기 대응 정책,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글로벌 통화 정책 완화 기조 확산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정부의 확장적 경기 대응책은 돈을 풀어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고, 미중 무역 협상과 글로벌 통화 정책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전망을 하락시킬 수 있는 하방 요인으로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글로벌 교역이 부진이 지속되거나 대북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중국의 내수 부진이 심화되게 되면 GDP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내수와 수출의 기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기여도는 금융중 소폭 감소 후 내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고, 수출 기여도는 금융중 상당폭 감소 후 내년 이후 대체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초록 색깔이 수출 기여도고 회색깔 나와 있는 것이 내수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내수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질 것이고, 수출 기여도는 별다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올해 2019년도는 내수가 1.49,
수출이 0.6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는 2.0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내수가 1.7 그리고 수출이 0.6해서 내년 전망은 2.3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내수가 1.8 수출이 0.6해서 1년도에는 2.4%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쉬운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인데, 현재 문재 정부에서는 내수 부양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대안으로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 경제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완만한 회복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급격한 상승은 없겠지만 하락하지 않는 경제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텐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